샤프트가 안 따라온다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안 따라온다와 늦게 따라온다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안 따라온다는 건 반응이 없었던 순간이고, 즉, 이건 샤프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늦게 따라온다는 건 이미 지나간 뒤에 뒤늦게 감각이 도착한 순간이죠. 감각대 데이터. 숫자보다 중요한 느낌의 기준은 아주 가까운 우리들 언어 속에 있었습니다. 관성 모멘트, 줄임말로 MOI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과서 정의로는 물체가 회전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럼 회전축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걸 샤프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 관성 모멘트는 이 세계에서 회전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out to in, in to out. 그럼 in to in은 그건 샤프트의 회전축이라기보다는 스윙의 회전축으로 분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축, 아웃투인 골퍼들이 샤프트가 안 따라온다, 늦게 따라온다는 감각을 기준으로 삼아 나온 언어를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언어를 가지고 구질과 중량을 이야기해 왔지만, 샤프트는 회전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도라는 물리량의 언어처럼 그 회전축의 방향에서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빠르게라는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드의 조작성, 그리고 페이스 각도의 컨트롤, 이런 수식어가 붙어왔는데요. 공학에선 이것을 샤프트 디플렉션이라고 말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샤프트의 고유 성질 혹은 성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는 개념이죠. 샤프트 고유 성질 혹은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 우리의 감각과 결과는 따로 국밥이 되었을까 라는 거죠. 옳다 그르다의 순서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중심 스팟에서 벗어난 결과를 보고 수많은 언어를 붙이기 시작한 사양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후적 결과, 즉 끝나고 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골퍼와 결과가 나오기 전 좌표를 찾아가는 골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 좌표를 공학에선 디플렉션이라고 불러왔고, 그 디플렉션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그와 리드, 그리고 드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디플렉션은 크기의 축과 방향의 축, 그리고 타이밍의 축으로 언어를 옮겨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감각과 데이터에서 방향의 축을 조금만 해부해보자면, 방향의 축 드룹은 힘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어디로 흘렀는가라는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많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드룹이 많다, 적다, 그래서 라이각을 조정해야 한다. 왜? 드룹이 커서 문제가 되니까 드룹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라이각을 세워야 한다. 로프트를 눕혀야 한다. 하지만 이건 감각과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언어는 전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 축의 언어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방향의 축이라 함은 헤드가 아래로 처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헤드의 무게 중심이 중력과 원심력 사이에서 어느 지점으로 쏟아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사후적 결과를
라이각 수치로 보상하려 들었지만 사실 샤프트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이미 에너지가 빠져나갈 길을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억지로 라이각을 꺾어 결과를 보상했지만 샤프트가 이미 결정한 에너지의 방향 때문에 그 이후의 감각은 되돌릴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방향의 에너지라는 말이 여전히 모호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새로운 이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름 붙이기 전에 과정이라 해보죠. 자,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얼라이먼트 스틱을 다시 한번 꺼내보죠. 그 가볍고 약한 스틱을 휘두를 때 스틱 끝이 제멋대로 휙 하고 어디론가 쏟아지는 그 모호한 느낌. 그게 바로 이름 붙이기 전에 제어되지 않는 두릅의 원형입니다. 설계도 데이터도 없는 막대기 하나에서도 그 순간 이미 방향을 잃은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꼈던 감각은 틀린 게 아니었네? 단지 느낌은 틀릴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감각을 전달받은 건지 아니면 사후적인 느낌을 전달받은 건지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각 대 데이터. 생각을 정리해 보면 과장하지 않아도 골프라는 게임은 누구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전이든 스크린이든 말이죠. 다만 같은 결과를 두고도 그걸 좌표 위에서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로만 남겨두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각 대 데이터라는 출발점의 좌표가 어떤 형상인지 보자는 거죠. 두릅에 이은 또 하나의 축, 레그 디플렉션은 크기의 축으로서 얼마나 휘었나, 즉 변이의 양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감각의 시작은 우리들 손에 걸리는 무게의 양이 달라질 때, 그리고 클럽이 더 늦게 따라오거나 먼저 따라붙는 느낌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향 좌표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를 가져와 본다면 억제, 완화, 제어, 유도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지시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스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봐야 할까? 그걸 구분하기 위한 4가지 좌표라는 겁니다. 그때 감각과 데이터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에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고자 샤프트를 따라다니던 이름을 먼저 활용한다면 그 감각은 어디까지 가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좌표를 따라 다시 걸어가 보시죠. 레그 디플렉션은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정도, 즉 크기의 축으로 가져오면 그 상태를 스윙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억제와 완화라는 서로 다른 좌표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그리고 어느 순간 정리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임팩트까지 끌려오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정리되는지에 따라 감각은 다르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제어는 정리되는 시점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유도는 정리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좌표를 샤프트의 움직임에 시간의 그림자처럼 스며들게 만들었다면 감각과 데이터는 일치하게 되고 그 시간의 그림자를 우리는 리드 디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오늘은 연습장에서 뭘 고쳐야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 클럽은 나를 억제하고 있는가, 완화를 하고 있는가, 재현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도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묻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플렉션은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4가지 좌표는 단 하나의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클럽 스피드가 정말 플렉스를 대변할 수 있냐고.